적자투성이 쿠팡. 그런데도 시장은 왜 쿠팡을 주목하고 열광하는 걸까요? 상장으로 투자금을 확보한 쿠팡의 다음 행보는 어디일까요? 이 부분 분석합니다. 안 기자, 지금까지 쿠팡의 누적 적자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창업 후에 지난해 말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41억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4조 5,500억 원 정도입니다. 적자가 4조 원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3조 원가량의 비전펀드 투자금도 사실상 100% 소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인데도 시장이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적자 폭이 줄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지난해 영업 손실은 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5,800억 원 수준입니다. 이게 전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1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1,300억 원 가량 줄였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이 무려 90% 넘게 증가해서 13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주문이 늘어난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적자보다는 앞으로 쿠팡의 성장성, 시장 지배력 가능성 이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박효준 기자, 예. 쿠팡의 리스크는 뭔가요? 네, 이 사업 영역과 노동 분야에서의 규제, 이른바 리걸 이슈가 될 겁니다. 이 상장 보고서에서도 쿠팡은 이 한국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 그리고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상장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예컨대 쿠팡 이츠나 쿠팡 플렉스 같은 이 사업자 성격의 배달 인력들 같은 경우에 이들의 처우 그리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쿠팡이 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 등 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고용부가 배달 인력들 관련해서는 단체 설립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쿠팡은 신고서에서 이 배달 인력들의 노조 활동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신고서에 적어놨습니다. 박 기자, 쿠팡은 어떻게 성장해 왔나요? 네, 우선 쿠팡은 2010년도에 작은 소셜 커머스 업체로, 작은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쿠팡의 이른바 폭풍 성장을 이끈 핵심은 로켓 배송입니다. 로켓 배송은 이 주문한 뒤에 일주일 안팎 걸렸던 배송 기간을 단 하루로 대폭 줄였는데요. 네. 이후에 새벽 배송 서비스나 음식 배달 그리고 이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또 덩치를 대폭 키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1년간 매출이 7조 원대에서 13조 원대로 2배가량 뛰었습니다. 박효준 기자, 쿠팡의 사업 내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현재 쿠팡의 주요 수익은 어디서 나고 있나요? 네, 쿠팡의 주된 수익은 유료 서비스인 로켓 와우라는 서비스인데요. 네. 로켓 와우는 이 고객들이 한 달에 2,900원씩 소위 이용료를 내게 되면 무료 로켓 배송에다가 이 30일간의 무료 반품, 그리고 이 동영상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 무료 이용권 등 이런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구독 경제로 탄탄하게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로켓 와우 고객만 약 475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러한 충성 고객들을 쿠팡은 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확장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주력은 물류 쪽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쿠팡은 지금도 전국 30개 도시에서 약 150개의 물류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막대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쿠팡은 판매자들 상품을 직매입해서 이른바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전달해주는 게 쿠팡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류센터는 이 쿠팡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가 유통망을 가지고 쿠팡이 빨리 이제 배송해주고 그런 이점이 있지만 유통망을 자가로 가지게 되면 엄청난 고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경기가 좋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조금 성장이 좀 정체되거나 그랬을 때 이게 지모로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쿠팡은 지난해 이 배송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풀필먼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기자, 풀필먼트가 뭡니까? 네, 이 풀필먼트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만들고 파는 것을 제외한 모든 유통 과정을 이 쿠팡 같은 전문 유통사가 담당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제조와 판매를 제외한 입고라든지 창고 보관, 로켓 배송, 반품, 고객 대응 등을 모두 이 쿠팡이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물류 창고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판매자들은 별도의 창고를 짓거나 빌리지 않아도 돼서 비용을 절감시켜서 좋습니다. 이 풀필먼트 서비스, 미국 아마존의 성장 전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쿠팡이 1999년도에 도입한 말씀하신 아마존의 전략을 따라한 건데요.
이 풀피먼트 사업 덕에 쿠팡은 이르면 올해 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일부에서는 쿠팡이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물류 창고를 많이 지었던 것을 두고 계획된 적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회사가 쿠팡처럼 물류센터를 많이 짓고자 하면은 수십조 원이 들 것이다. 그래서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런 따라갈 수 없는 전략을 쿠팡이 취했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박 기자, 최근에 쿠팡의 움직임 중에 좀 주목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영상 서비스, 배달, 결제 사업 영역을 굉장히 넓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주력인 물류 이외에 이제 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이 간편 결제 전담 회사인 쿠팡페이를 설립했고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회사 이 쿠팡플레이도 지난해 설립을 했습니다. 배달 서비스인 이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이 업계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현재 업계 2위인 요기요를 일부 지역에서는 따라잡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범석 의장 제2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말씀하신 한국판 아마존으로 쿠팡이 성장을 하려면 무엇보다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 영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이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는 아마존도 수익을 내고 있는 창구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여기에서 아마존은 전체 영업이익의 60%가량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쿠팡에는 이런 사업 영역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는 현재로는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쿠팡이 조달한 자금으로 어떻게 M&A를 할 것인가, 즉 시장 지배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거의 유통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하고 있지만 여전히 쿠팡은 1위도 아닌 2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모 자체가 이미 한정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이종 산업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쿠팡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